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를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된다? 1차 함수를 떠올려야 된다. 아직도 대답 안 한 사람이 있네. 2차 함수 공부하면서 뭘 떠올려야 된다? 1차 함수를 떠올려야 된다. 자, 1차 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y는 ax. 네, y는 ax 더하기 b라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꼴을 우리가 1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차 함수도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될 게 분명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형태로 정리가 될 게 분명해. 이 뻥끗 하세요. 남들 따라하지 마시고. 적어도 2분 때는 신용이라도 해.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정의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꼴로 써지는데, 이때 1차 함수가 그랬듯이 2차 함수에서 당연히 어떤 조건이 그 뒤에 따라 붙겠습니까? 단 a는 0이 아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차 함수의 정의를 배우자마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그랬었듯이 1차 함수에서도 그랬었듯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겠어요? 2차 함수인지 아닌지. 네, 2차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겠죠. 쉽게는 OX 문제로 튀어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맞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지에 딱 적어놓고서 뭐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은, 다음 중 2차 함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어놓고서 그것에 대해서 식으로 작성해보라고 하고, 그것이 2차 함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판정까지도 시키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그 2차 함수의 정의를 공부했고, 앞서서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1차 함수를 공부할 당시 함수값을 구하는 것도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2차 함수에서도 또 동일하게 함수값을 구하라라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저번 시간에 그 말씀 드렸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라는 것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1차 함수가 y는 ax 더하기 b였었고요. 우리는 그 1차 함수에서 y는 ax라는 그 부분을 사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미리 공부했기 때문에 따로 그때 짚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2차 함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형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 y는 ax제곱,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긴 형태, 그래서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조금씩 더 복잡하게 생긴 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자, 근데 y는 ax제곱 중에서도 더욱더 간단한 형태는 a가 아무래도 얼마인 상태? 1인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y는 x제곱이라는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든 아니면 방정식의 그래프든 그냥 우리가 수학에서 그래프라고 부르는 것은 늘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의 정의가 있었는데, 혹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네, 이 y는 x제곱이라는 이 관계식을,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니까 y는 x제곱이라는 이 관계식을 어떻게 되도록 하는, 참이 되도록 하는 그 x랑 y 사이에 그 어떤 조합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로 표현하고, 일단은 세 글자 순서쌍으로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 그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으로 찍어 표현한 것을 그래프라고 한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는 선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한 게 아니라 점의 모임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는 단순히 점 하나로만 찍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 여러 개가 유한개가 찍혀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이 무한개가 찍혀서 만들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그래프가 선처럼 생긴 이유는 그 점들이 하도 많이 다다다다다다 찍혀서 마치 연결된 어떤 하나의 선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네들의 정체는 원래 선이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다 찍어서 표현된 점들이었었던 거예요. 그 점들이 모여서 선처럼 보이는 거라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었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그런 미션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고 당황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그 그래프의 정의에 입각해서만 점들을 찍어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그려봐 라고 했을 때 저 배운 적 없는데요? 이러는 게 제일 아마추어 같은 대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순서쌍들을 먼저 하나하나 만들어 봅시다. x랑 y의 순서가 이렇게 반대로 뒤집혀 있다는 거 일단 명심하시고요. 자,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일까? 일단 x가 0일 때부터 먼저 시작해 볼까요? x가 0이면 y의 값은? 0. 그렇지. 그래서 우린 0,0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1,1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x가 2일 때는요?
4. 그래서 이제 2,4. 자, 그럼 이제 요 정도쯤까지만 찍고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가볼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의 값은 얼마입니까? 1. 그렇지, 1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요, y의 값은 4.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점들을 내가 이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딱 찍어볼게. 일단 0,0이 먼저 찍히겠죠? 빨간색으로 먼저 표현을 해볼게. 0,0이 먼저 찍히겠고요. 자, 그 다음 1,1은 당연히 한 요 정도쯤에 찍히겠죠. 그 다음 2,4라는 것은 한 칸 갔는데 위로 이제 또 한 3칸만큼 올라가니까 요 정도쯤 찍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1은 어때요? 이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위로 한 칸 올라가니까 여기에 점이 찍힐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 4라는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요 정도쯤 점이 찍힐 것 같네요. 딱 봐도 지금 y축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 대칭성을 띠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것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y라는 게 x를 제곱한 거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두 칸간 2를 제곱한 것과 왼쪽으로 두 칸간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것과 어차피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막 3칸 가고 왼쪽으로 3칸 가고 그럼 당연히 그 둘의 높이도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 5칸 왼쪽으로 5칸 이것도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y축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띠고 있는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점 5개만 찍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이사이에도 여러 가지의 점들을 찍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1일 때, x가 뭐 0.7일 때, x가 1.2일 때, 뭐 1.7일 때, 1.4일 때, 뭐 1.9일 때, 뭐 2.1일 때 점들을 다다다다다 찍어봐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찍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하나 다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럼 그림이 대충 어떤 모양으로 생길 것인지 그걸 한번 먼저 예상해 보자.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자, 어떤 모양으로 그려질 것 같은데 성공에다 한번 손으로 표현을 해볼까? 어떤 식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까? 아, 그렇죠. 약간 그런 모양.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모양을 상상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V자를 상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두툼한 U자 모양을 상상할 수 있고요. 어쨌든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점들을 따따따따따 찍어보니까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진대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진짜 하나 다 찍어봤더니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하 y는 x제곱이라는 그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형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U자로 생기겠구나. 다른 그래프들 전부 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 y는 3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2x제곱. 자, 그러한 그래프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전부 다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봅니다. 자, y는 2x제곱도 한번 상상을 해볼까? 자, y는 2x제곱. 자, 일일이 다 수소성을 구하진 않아볼게요. 이걸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x가 0일 때는 여전히 y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x가 2일 때 y의 값을 구해보면은 분명히 y의 값은 기존의 지금 이 상태보다 더 클까요? 더 작을까요? 더 크겠죠. 그렇죠? y에다가 2를, x에다 1을 대입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더 그림이 어떤 모양으로 생기겠어? 점들이 더 위에 찍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는 여기에 그대로 찍히는데 다른 곳에 찍히는 점들이 기존의 그 점들보다 더 위쪽에 점이 찍힌다고 생각해봐. 그럼 보이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겠어요? 지금 기존의 빨간색 그래프랑 비교해 봤을 때 오케이, 더 좁혀져요. 더 점들이 위로 찍히다 보니까 이게 따다다다다다다 얘보다 위쪽에 이렇게 찍히니까 따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찍히지 않겠어요?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형상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원래 점을 찍을 때는 더 위에다가 점을 찍는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오히려 위로 이동했다는 느낌보다는 좀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그렇지, 이게 좌우의 폭이 좀 좁아들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x제곱 앞에 이 뭐 2라든지 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개수가 조금씩 커지게 되면은 점점 이 폭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좁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ax제곱이라는 것에 대한 성질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y는 ax제곱은 지나는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을 지날까요? 오케이, 0,0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날 겁니다. 반드시 이 점을 지날 거예요. 그쵸? 마치 우리가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에서 y는 ax, 이 i가 항상 어떤 점을 지났듯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0을 지났듯이 얘도 같은 이유로 같은 원리로 항상 0,0을 지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이 a의 값이 1, 2, 3, 4 점점 그 개수가 커져요. a가 양수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1, 2, 3, 4 점점 이렇게 개수가 커져. 그럼 점점 이 폭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자, 근데 이 a가 만약에 음수가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 음수가 될 때는 일단은 뭐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같은 것들은 그림 그리면 일단 여기 원점 찍고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x가 2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2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뒤집힌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 아, a가 음수일 때는 일단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런 모양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볼록한 모양이 그려지겠네. 그치?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얘의 값이 변해갈 것이다. 얘의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점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변해갈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이 a의 값에 따른 움직임을 보고 싶은 거야. a가 만약에 양수일 때 그때 그림은 어떻게 그려진다?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진다. a가 만약에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a의 값이 커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은 양수일 때는 a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좁아졌고 a가 음수면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폭이 좁아졌어. 근데 이거를 통일성 있게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무엇을 가지고? 그렇지. 절대값 a라는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폭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 몇 개 그려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만하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성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결코 많은 에너지가 낭비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마찬가지야. 내가 그래프를 공부한다, 함수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꼭 공부를 하실 거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 그래프의 성질을 막 외우려고 그래.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1학년 때 그 공부했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뭐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처음에 그 함수 딱 기초 공부했었을 때 그때 함수란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걔네들도 다 함수거든요. 그때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죄다 막 외우려고 접근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나한테 잔소리 들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것이고 그때도 이제 우리가 a의 값이 양수면은 뭐 1,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고 a의 값이 음수면은 2,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고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0 원점을 지나고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y축에 가까워지고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셨을 때는 아직 미숙한 단계니까 막 외우려고 했었을 거란 말이야. 그때 얼마나 고생했냐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치? 외우다가 괜히 나한테 뒤지게 혼나게 나가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함수들을 공부할 때마다 항상 그 성질들, 원리들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야. 그런데 걔네들은 그래프 몇 개 그려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 걔네들은 외우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 왜 그렇게 외우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표로 정리해가지고 막 써놨냐? 그럼 외우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너희가 판단한 것이 맞는지 체크해보라는 정답지인 거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잘 외울 수 있도록 표로 잘 정리해놓은 게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생각했지? 라면서 그냥 답 한번 맞춰봐. 너희들이 판단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준 거지. 이건 너희들한테 외우라고 해놓은 게 아니야.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외우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생각했지? 라면서 체크하라고 이렇게 같이 적어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y는 ax제곱이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1차 함수를 공부를 했었을 때도 y는 ax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y는 ax 더하기 b였어요. 즉 한마디로 바로
y는 ax라는 그 그래프를 적절하게 평행이동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y는 ax 제곱 더하기 q라는 형태의 꼴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무릎이 핑크처럼 아프지? 잠시만요. 팔을 내딛기가 있네. 잠시만요. 선생님 키좀 더 크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아 근데 왼쪽만 아프면 좀 곤란한데? 하하, 하필 파스도 없네. 자, 계속하자. 어차피 수업하는데 무릎은 쓰지 않으니까 지장은 없죠. 자, y는 ax 더하기 q. 그냥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y는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보자. 네, 여러분들이 이제 1참수를 공부를 했고 그 1참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총 3가지를 배우는데 이 3가지를 공부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공부했었던 방식이 y는 ax 더하기 b에서 이 b의 역할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 기억나십니까? 자, y는 ax 더하기 b에서 이거 우리 저번 달 말 정도쯤에 했었죠? 그쵸? 그 2학년 1학기 맨 마지막 과정에 있었던 1차 함수에서 그리고 b라는 것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y는 2x랑 y는 2x 더하기 3 얘네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 자, x가 0이었을 때 y의 값, x가 1이었을 때 y의 값, x가 2였을 때 y의 값 이런 것들을 다 각각 조사를 해봤더니 내가 0을 넣거나 1을 넣거나 2를 넣거나 결국 여기에다가 0을 넣고 1을 넣고 2를 넣고 한 그 값과 계속 차이가 얘가 얘보다 3만큼 더 크게 나타나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같은 x값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찍었던 점보다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찍었던 점이 더 어느 곳에 위치해 있습니까? 3만큼 위쪽에 위치해 있었죠. y값이 3만큼 더 컸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보다 이 그래프는 3만큼 더 위쪽에 점들이 땅땅땅땅땅땅 찍히다 보니까 더 우리 눈에 봤을 때 더 얘네 그래프가 위로 3칸만큼 들어 올려진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유추가 가능해요. 그쵸?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얘보다 얘가 같은 x값에 대해서 y 값이 항상 어때요? 3만큼 더 커요. 그 더 크다 보니까 점들을 찍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어떻게 찍어요? 3만큼 더 위쪽에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점들을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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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큼 더 위에, 그것보다 3만큼 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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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큼 더 위에 점들을 찍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고. 마치 파란색 그래프를 위로 딴딴딴 하고서 올린 그 그래프처럼. 저 근데 폭이 좀 좁아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착각이야. 폭은 좁아지지 않죠. 그냥 위로 세 칸만 들어 올려준 거지. 폭이 좁아졌다고 느꼈다면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탓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위로 세 칸만큼 들어 올려진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B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3도, 즉 여기에 있는 이 Q도 당연히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y는 ax 더하기 q에서 이 q라는 녀석은 y는 ax 제곱이라는 그 그래프를 위로 q만큼 평행하게 이동시킨 형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뭐 q가 마이너스라면 밑으로 그만큼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 거겠고.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벌써 개념 하나가 또 끝나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개념. 이번엔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절대 이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y는 a괄호 x-p의 제곱이라는 형태입니다. 자, y는 x-p의 제곱, a 곱하기 x-p의 제곱. 자,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웬만하면 a는 그냥 안 건드리고 y는 그냥 x-3의 제곱, 그냥 요것과 y는 x제곱, 얘는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 p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만 좀 충실하도록 합시다. 자, y는 x제곱 이거 그래프 한번 다시 그려볼까? 이번엔 조금 큼직큼직하게 그려볼게요. 자, y는 x제곱. x가 0일 때 y의 값은 0, x가 1일 때 y의 값은 1, x가 2일 때 y의 값은 4.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 0,0, 그다음에 여기 1,1, 그래서 여기 2,4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빨간색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근데 아무것도 지금 붙은 것도 없고 여기 뒤에 뭐 연결된 뭐 플러스 뭐 1, 뭐 플러스 2 뭐 이런 것들도 없다 보니까 그냥 오직 얘가 이렇게만 바뀐 거잖아. 얘랑 좀 뭔가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기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0의 제곱이라는 것이 나왔었던 그 0,0이라는 점이 찍혔던 그 이벤트가 똑같이 여기서도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면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치, 당연하죠. 그러니까 x가 3일 때 0의 제곱이 되면서 y의 값이 0이 될 거야.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3,0에다가 점을 꽉 넣고 찍을 수가 있겠죠. 맞지? 지금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 1을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1의 제곱이 되어서 1이 되는 그 이벤트는 이 x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4를 대입했을 때 1의 제곱이 되면서 1을 갖는 그러한 똑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 3,0이 찍히고 4,1이 찍히겠구나. 자,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가지고 2의 제곱 4가 만들어졌었던 그 이벤트는 내가 당연히 여기에다가 몇을 대입해서 5를 대입해서 똑같이 2의 제곱에서 4가 만들어지는 그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4 이렇게 되겠죠. 자, 파란색 점이랑 빨간색 점이랑 서로 무슨 관계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밀렸어요. 밀렸어요. 얼마만큼? 3만큼. 내가 이 마이너스 3이 있었기 때문에 3만큼 더 큰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야지만 얘랑 같은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자, 다시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었기 때문에 3만큼 더 큰 값을 집어넣어야지만 얘랑 같은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 모양이 만들어진다? 오른쪽으로 3칸만큼 밀린 모양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내가 점들을 찍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얘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는 얘 때문에 이 x에는 3만큼 더 큰 값들이 들어가야 같은 스토리가 만들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려지는 그래프를 감상해보니 3만큼 더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한 것처럼 비춰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 얘는 3만큼 평행하게 이동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가 아니에요. 애당초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이 없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집중.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3만큼 평행 이동하게, 아니야 순서가 그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평행 이동하게 보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가 아까 전에 y는 ax 제곱 더하기 q라는 것도
야 여기 Q가 있잖아. Q가 있으니까 위로 Q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돼가 아니었잖아. 그림을 그려보니까 걔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었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P가 있잖아. 얘가 있으면은 P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해야 돼가 아니라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P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한 것처럼 보이더라. 얘가 더 먼저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한 것이 결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약속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둘을 짬뽕 시켜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y는 a괄호 x-p의 제곱 더하기 q. 이게 바로 다음 개념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자 그럼 당연히 y는 ax 제곱이라는 이 기본형에 비해서 이 친구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일단 x축 방향으로는 P, p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는 Q. q만큼 평이동할 수밖에 없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 두 가지를 같이 정리했잖아. 그 둘을 그냥 짬뽕 시켜놓은 것밖에 안 되는데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잠깐 공부하고 잠깐 멈췄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그동안 뭐 하느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적어도 밑에는 개념 콕콕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책이 다 풀어져 있는 상태다. 그럼 내가 지금 프린트를 드릴 테니까 그 프린트를 잠깐 먼저 풀면서 공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 프린트는 숙제니까요. 알겠죠? 자 일단 먼저 개념 1부터 우리 개념 어디까지 공부했냐? 6까지 갔나? 네. 개념 6까지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위에 적힌 개념 내용 먼저 확인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공부하실 때 항상 개념에 대한 중요성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먼저 위에 적혀있는 내용 확인 딱 하시고 밑에는 문제 풀고. 그리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오셔야 했었던 그 2차 방정식 프린트 있죠? 그거 이따가 나한테 끝나기 전에 제출하고 가셔야 합니다. 알겠죠? 만약에 다 못하셨던 사람은 저 안에 들어가서 마저 다 하고 귀가를 하시면 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뭐 여행이나 아니면 뭐 아예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예 기간을 드릴 테니까 그분들은 다음에 해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데 못하신 분들은 오늘 좀 끝내고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토요일까지 해요. 다 줬나? 내가 안 준 사람 또 있지 않나? 누가 안 줬지? 다 줬어요 이거? 10개 뽑아나?
다 하신 분들은 그 프린트 아까 드렸던 거 그거 시작하셔도 됩니다. 다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그때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차함수가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 지금 이차함수의 거의 한 60% 했습니다. 거의 다 했으니까 천천히 정리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에 있었던 그 유형만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전에 있는 것들은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있는 것만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 한 분들도 계신 것 같으니까 그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 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이 식으로 표현하는 것, 이 양방향이 모두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식을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야 되고요. 그렇게 평행 이동했을 때 식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 이 개념 꼭꼭 보시면 마지막 유형에 있는 1번 유형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 기본형을 이렇게 평행 이동시켰을 때 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평행 이동했을 때 이런 형태로 식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까 이 개념 공부하면서는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라는 얘 자체의 해석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것이 묘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역방이 아니야. 요걸 보고서 얘는 ax제곱이라는 것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라는 이거를 보고 해석하는 것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한 그 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과 이게 방향이 반대일 뿐이지 이거 완전 다른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y는 x제곱이라는 것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식을 쓰자면 어떻게 써야 되겠다? 어떻게 써야 돼? 이런 형태의 꼴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y는 어떻게?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p랑 q가 각각 2랑 1이잖아. 첫 번째 문제 풀고 있어요. 어떻게 써야 돼요? y는 네, x-2의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해석하는 것이 이거는 y는 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었을 텐데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겠네? 라고 해석하는 것도 돼야 되고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y는 x제곱이라는 걸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시켰을 때 식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에서도 이렇게 답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왔다 갔다 양방향이 모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거를 이제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막 뭔가 외우고 막 기억하고 따라하고 그러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난이도가 더 어려워집니다. 즉 여기에서 이 1번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잘 안 풀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위에 있는 걸 막 찾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 난이도가 갑자기 푹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뭔가 이렇게 딱 고민하다가 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거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너무 찾지 마시고 너무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체감 난이도가 훅 올라가니까 그러지 말고 거기에서 다시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쓴 이 식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지? 아 그러면 그 식을 만드는 것도 똑같은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보다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계속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라는 것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시키겠대요. 그러면 당연히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 기본형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고 바로 x 뭐라고 써줘야 되겠어? 그렇지, 플러스 3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이러한 형태들의 꼴 있잖아. 즉 일반화시키면 이 형태의 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2차 함수의 표준형. 내가 그 우리 반에서 얘기를 한 적 있었나? 그 일반형 표준형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었나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등수학을 공부하면서는 그런 용어들을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일반형, 표준형, 기본형. 오늘 지금 그 말만 해도 여러 번 나왔죠, 그렇죠? 기본형, 그다음에 뭐 일반형, 그다음 지금 또 방금 표준형 뭐 이런 식으로. 자, 표준형이 뭐고 일반형이 뭐고 기본형이 뭐냐면 기본형은 그 함수의 꼴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썼었던 y는 ax제곱. 요것이 그 함수의 기본형이야. 자, 표준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그 함수의 표현 방식 중 가장 이 함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많은 정보를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꼴을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함수들마다의 표준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형은 뭐냐면은 그냥 딱히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쫙 그냥 풀어놓은 것. 즉 한마디로 얘를 그냥 쫙 다 전개해버린 것. 즉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은 그냥 되게 단순해요. 그냥 이 식이 나에게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럼 그건 표준형. 이 식이 나에게 별로 그렇게 딱히 많은 정보들을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일반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이 각각의 문장들의 그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문장을 얘기해 줄게요. 야, 너는 정말 표준이 될 수 있는 학생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야, 너는 정말 일반적인 학생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과 자, 어떤 게 좀 더 듣기가 기분이 좋아요? 표준, 그렇지. 그래, 표준이라는 것은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형태를 뜻하고 일반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평범한이라는 것을 의미하잖아. 뉘앙스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표준형 뭔가 좀 좋은 거야. 일반형 뭔가 좀 안 좋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었던 이 표현은 2차 함수의 무슨 형이다? 표준형이다.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다. 기본형이 무엇이었었는지와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념 6을 공부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는 곧 그 2차 함수의 무엇의 좌표를 알고 있다는 것과도 똑같아. 무엇의?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는 것과도 똑같아. 왜냐면은 원래의 기본형은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었어요? 0,0이었잖아. 그럼 당연히 오른쪽으로 P만큼 위로 Q만큼 평행이동했으면은 당연히 P, Q라는 곳으로 이 꼭지점이 이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2차 함수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 꼭지점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한결 수월한 형태이기도 해. 여러모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형태라고. 그러니까 표준형이라는 이름이 붙을만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y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라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근데 지금 이 형태는 저런 형태로 표준형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아니죠. 그쵸? 아무래도 이 상태 자체로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썩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으로서는 그래프를 떠올리기가 별로 그렇게 쉽진 않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당연하게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인수분해요? 인수분해? 진짜? 자, 봐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방금 일반형, 표준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표준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에 좋은 평행이동을 얼마나 했는지, 꼭지점의 좌표가 무엇인지, 기본형은 무엇인지 이런 종합적인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그런 정보들은 없어요. 그럼 제일 먼저 내가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뭘 하고 싶어요? 얘를? 그래, 당연히 저렇게 바꿔주고 싶겠죠.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싶겠지. 그래서 너네들이 일반형을 보자마자 그냥 막 불편해야 돼. 막 몸이 막 근질근질 거려야 돼. 뭐 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어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앞으로 표현할 거냐면 표준화라고 할 거예요. 표준형으로 바꾼다. 화가 될 화자거든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꾼다. 표준화 작업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야. 혹은 야, 표준화 해봐. 표준화 시켜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표준형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걸 보자마자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다, 즉 표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죠, 그렇죠? 공감됐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었잖아,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공감인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표준형으로 정리해야 돼 라고 시켜서 그걸 정리하는 사람은 이거 수동적인 거지. 그런데 보고서 못 그리겠다. 저건 그릴 수 있는데 표준형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공감에 입각한 내 판단인 거죠. 이게 주체성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인수분해라는 얘기를 했잖아. 자, 인수분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얘를 뭐와 뭐의 곱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그런 형태예요? 뭐랑 뭐의 곱으로 나타나 있나? 아니었잖아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해서 표준형으로 정리하는 꼴이 아니겠네? 근데 어떤 형태야 지금 얘는 오히려? 인수분해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정리를 한 것 같아?
이걸 우리가 무슨 꼴이라고 불러요? 완전 그렇지, 완전 제곱꼴. 우리는 당연히 이걸 표준화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완전 제곱꼴을 바꿔줄 때 우린 항상 포커스 두는 부분이 어디야? 요 부분이잖아. 네. 이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완전 제곱꼴을 생각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무엇을 제곱했을 때 얘가 만들어지는지 그걸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누굴 제곱해야 얘가 만들어집니까? x 더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 그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바로 까먹지 말고 그 옆에다 뭐 하라 그랬어? 수수 그래, 바로 수습하라 그랬지, 그치?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만들어졌어?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수수 4가 만들어졌으니까 빼기 4 반드시 쓰세요. 나중에 챙겨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즉시 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이 친구 있잖아. 바로 옆에다 쓰라고. 자, 그럼 최종적으로 결국 어떤 형태가 나와?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라는 형태가 나와.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그러면? 꼭지점 좌표 몇 컴마 몇이야? 이거 표준형 보고 바로 그 정보 파악할 수 있어야지. 몇 컴마 몇?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9.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9를 먼저 땅 하고 찍습니다. 요 정도쯤 찍힐라나? 자, 이 상태에서 얘는 기본형이 y는 x제곱이었잖아. 기본형은 딱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요게 기본형이잖아. 언제나. 그치? 생각해보세요. y는 ax제곱, y는 x제곱. 요런 것들이 기본형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 y는 x제곱 그림을 그리듯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쓱 하고 그림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 그게 이제 너희가 원하는 그림이 되는 거겠죠. 잘 안 나오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일단 그 형태가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표준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표준형에서 바로 뭘 찾아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서 그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마치 무엇을 그리듯 y는 x제곱 기본형을 그리듯 그림을 완성시켜주면 된다. 이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표준형의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그럼 감사합니다라고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한 장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바로 다음 개념에서 공부했었던 바로 전 개념에서 공부했었던 그 y는 a 괄호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 7. 이차함수 y는 a 괄호 x-p의 제곱 더하기 q라는 꼴의 그래프를 내가 적절하게 아니다.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았구나.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a랑 p랑 q 얘네들 사이에 어떤 그 뭐랄까 콜라보? 관계? 그들 사이의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짚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이미 알잖아. 그치? 그래서 a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 이차함수에 뭘 담당해? 그 폭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즉 그 이차함수의 기본형이 뭔지 알려주는 게 이 a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a라는 것의 역할은 폭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이차함수의 모양새를 결정합니다. 그쵸? 자, 이 p라는 것은요? p가 뭐였어? 아까 역할이 뭐였어? 꼭지점 꼭지점의 x좌표라고도 얘기하셔도 되지만 결국 X축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했는지 이 q는요? y축 방향으로 얼마나 평이동했는지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구호에 따라서 얘네들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지 예상되시죠? 그렇죠? 정확한 값으로 나오진 않았어도 만약에 a랑 p랑 q가 모두 다 플러스라고 하자. 그러면은 일단 p가 플러스고 q가 플러스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p가 플러스고 q가 플러스니까 일단 오른쪽 위로 평행이동이 됐겠지. 그럼 꼭지점이 거기에 찍혔을 것이고 a마저도 플러스니까 아래로 블록하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당연하죠. 자, 그다음 a는 음수고 p랑 q는 양수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뭐 한 요 정도쯤 위치에 있을 텐데 a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치? 그들의 값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니까 그냥 대충 개형을 그리자면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은 a가 양수고 p는 음수고 q는 양수야. 좀 헷갈리지? 자, a는 양수, p는 음수, q는 양수야. 그럼 p가 음수고 q가 양수니까 일단 점을 여기 찍힐 것이고 a가 양수였다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블록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너희들이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당연한 거지, 그치? 우리 이미 공부했었던 내용이니까 이건 빠르게 스킵하자, 그치?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이런 것들을 하겠대요.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 표준형인 이 상태에서 즉 한마디로 자 y는 이 괄호 x-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아이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시키고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자. 뭐 별짓을 다 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요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무슨 공식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뭐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면은 뭐 저기 뒤에다가 뭐 마이너스 n 붙이고 뭐 거기 플러스 n 붙이고 뭐 대칭 이동하면은 뭐 뭐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이건 딱 질색이지, 그치? 이런 것들을 외워서 공부하는 애들이 나중에 당연히 이거 공부하자마자 문제 풀면 당연히 잘 풀리지. 그럼 마치 답지 보고 베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야, 보자마자 딱 돌아섰는데 기억 안 나면 그거는 좀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거고 당연히 기억은 날 거 아니야. 그 기억이 나는 상태로 문제를 푸는데 그냥 따라하고 그냥 우리가 뭐 베껴가지고 문제 푸는 거밖에 더 돼 그게? 그건 내 판단하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키는 걸 그대로 이행하는 거잖아. 그럴 바에 그냥 해설지 펼쳐놓고 그냥 거기에 풀이 같은 거 그냥 보면서 공부하지. 뭘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답지 보고 베끼는 거랑 똑같아. 본인의 의도가 어찌됐든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들은 항상 뭐라고요? 야 이거 외워도 이거 가지고 문제 풀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고. 다들 오해하지 마세요. 책에 나와 있는 이러한 깔끔한 정리들은 야 이거 외워도 이걸로 문제 푸는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생각했니? 너희들도 이렇게 생각했어? 라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 정답 맞춰보라고. 너희들의 생각이 맞았는지 그 결과를 한번 자가진단 해보라고 여기에 적혀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만 외우는 데 사용하시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한번 얘가 시키는 대로 해보고 그때 결과가 얘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알겠죠?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 시키래요. 일단 평행이동이구나 말이고 이런 걸 먼저 시키기 전에 얘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뭘 옮기든 말든 하지, 그치?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봅니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볼록하게 조금은 폭이 좁게 그려지는 그런 형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만큼, 마이너스 3만큼 한 요 정도쯤 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 마이너스 3 됐죠? 자, 이 상태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하게 이동시킨대요. 이만큼. 그럼 당연히 점이 몇 콤마 몇이겠어요? 3, 마이너스 3. 그렇지. 여기서 이제 이만큼 더 이동한 거니까. 그렇죠? 잘했어요. 3, 마이너스 3. 그 상태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었을 거예요. 너무 좀 그림 잘 그린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1,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갖고 있었던 애가 3,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대신 폭과 방향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한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얘를 의미하는 식이 어떻게 생겼을지 그걸 간단하게 한번 적어놓고 가볼게. 자, 이 첫 번째 그래프, 이 1번을 먼저 시행한 상태에서의 그 그래프를 만드는 식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자, 꼭지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얘 기본형은 안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식 어떻게 써지겠어요? y는 2 괄호 x 마이너스 3 제곱 마이너스 3. 오케이,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얘랑 같이 한번 비교해봐. 어때? 뭐가 어떻게 달라졌어? 얘 그대로 있죠? 얘는 x-1에서 x-3으로 바뀌었어요. 얘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죠, 그쵸? 아, 이게 이만큼 평행이동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이 이만큼 더 빠져서 마이너스 3이 됐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상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한번 보세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지금 식을 어떻게 변형시켰는지를 확인해봐. 원래 x-p의 제곱이었었는데 x-p 빼기 m의 제곱으로 바꿔놨지, 그치? 보세요. 우리도 그랬나? 우리도 그랬나요? x-1이었는데 이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그게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잖아.
내가 여기에다가 이만큼 뺀 결과가 튀어나왔나요? 그래요. 이걸 모른 채로 해도 똑같은 거 하잖아. 그러니까 믿으시라는 겁니다. 본인의 능력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 나중에 후속으로 확인해도 돼.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것도 개수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거. 이걸 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 시킨대요. 그럼 얘가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지겠죠? 한 칸만큼. 그래서 여기가 몇 컴마 몇인? 3,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 상태에서 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3, 마이너스 2라는 것을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기본형은 또 역시나 그대로인 그 아이의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y는 2 괄호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어때요? 이 친구도 내가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그거는 결국 이 식에서 어디 갔어? 이 식에서 내가 이 뒷부분에 있는 걸 1만큼 더 더해가지고 쓰지 않았습니까? 네. 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이 식에다가 무슨 짓 하겠다고 했어요? n만큼을 더하겠다고 써놨잖아. 우리 지금 여기서 똑같은 행동했죠. 안 봐도 똑같은 행동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볼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처음에 없었다라는 거야. 너네들은 이미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야. 이건 단순히 정리만 해놨을 뿐인 거야. 근데 여기에 문자로만 막 나와 있고 막 그러니까 뭐 도통 뭐 못 알아듣겠는 거지. 못 알아듣겠다는 인식이 딱 드는 순간 너네들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 그 겁을 먹은 상태로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공부는요, 내가 얘랑 같이 비슷한 수준에 있는 상태로 얘가 하는 말을 들어야지만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 말을 들어버리면 얘가 한없이 높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차이가 원래는 막 무슨 뭐 이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높게 차이가 큰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이 체감 난이도가 훅 하고 상승한다고. 그러니까 이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너네들이 들여야 되는 이 에너지와 노력은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걸 의지하고 의존하지 말고 해보고 난 다음에 맞춰보시는 걸 적극 권장드린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자꾸 도대체가 막 이해가 안 가는 것들 투성이고 막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혹시 내가 너무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 막상 너희가 스스로 하면 할 수 있는 게 제법 많을 테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 X축에 대해서 대칭도 한번 시켜보자. 자, 3번 X축 대칭. 자,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킬게요. 자, 그럼 당연히 여기 3, 마이너스 2라는 이 꼭지점이 어디로 이동할까? 3,2. 그렇지. 당연히 3,2라는 이 곳으로 이동하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선을 이 파란 선에 대해서 뒤집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모양이 되겠어? 지금은 현재 이 모양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어떤 모양으로 되겠어? 이게 이렇게 뒤집힌 거잖아.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볼록이던 게 위로 볼록으로. 만약에 위로 볼록이던 것은 아래로 볼록으로. 얘네들의 뭐는 바뀌겠어? 방향, 폭, 어떤 거? 방향은 바뀌겠지. 다만 폭은 어떻게 되겠어? 안 바뀌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처음에 있었던 요 2라는 것에 무엇은 바뀌지만 무엇은 안 바뀐다? 구호는 바뀌지만 내 절대값은 바뀌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3번 X축에 대해서 대칭 한번 시켜보자. 그럼 Y는 하고, 자, 요거 중요하다고 했어. 이거 절대 잊지 마. 그냥 그대로 2 이렇게 쓰면 안 돼.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2. 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괄호하고서, 자, 꼭지점 여기 있다. X 마이너스 3. 오케이.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또 2.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 상태로 한번 얘가 쓴 그 공식 같은 것들 한번 보자.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했어. 자, 봐봐. 우리 두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Y를 한번 바꿔서 써볼게요. 마이너스 Y는 2 괄호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근데 우리가 항상 뭐 마이너스 Y는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 우리는 Y는 의 꼴로 얘기하는 게 더 익숙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Y는 의 꼴로 바꾼다. Y는 마이너스 2 괄호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 끝. 됐잖아. 똑같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다. 믿자. 알겠죠? 뭐 원점 대칭이든 Y축 대칭이든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자, 근데 Y축 대칭은요. 이게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그럼 봐봐. 얘가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뭐 바뀌는 거 있어요 이거? 위치는 바뀌지만 이게 뭐 폭이라든지 방향이 바뀌나 이거? 아니야. 안 바뀌지 그치? 자 원점 대칭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점대칭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점대칭의 정확한 정의는 이 점까지 간 만큼 더 가서 대응점이 찍히고 간 만큼 더 가서 대응점 찍히고 간 만큼 더 가서 대응점 찍히고 원래 이게 맞아요. 원래 이게 점대칭의 정인데 그걸 그 어린 너희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었던 거야. 이해를 시키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점에 대해서 180도 홀라당 뒤집어 버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려버리자 180도. 그러니까 얘가 180도 돌아가 버리면 그때 그게 어디에 위치하겠느냐라면서 그거를 보다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줬다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점이 있어요. 원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자. 자 180도 돌려볼게. 슝.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그래 방향만 반대로 바뀌었잖아 그치? 폭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지. 야 이게 무슨 돌리고 뒤집고 하는데 얘가 막 이렇게 막 압축되고 막 늘어나고 막 그러겠냐? 말도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일단 압축되거나 늘어나는 이 폭에 대해서는 즉 한마디로 절대값은 절대로 변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뭐는 변할 수 있다? 방향은 변할 수 있다. 근데 그 방향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는 너희가 스스로 직접 그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십시오. 평행 이동했을 때는 방향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당연히 안 바뀌겠지. Y축에 대해서 뒤집었을 때도 방향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당연히 안 바뀌겠지. 그런데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는 당연히 방향이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는 당연히 이게 180도 돌아가 버리니까 이 방향이 또 반대로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만 생각하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공식 같은 것들을 전혀 적용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그것들이 이렇게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했을 때 결국엔 꼭지점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다음 그것의 방향은 어떠한지 이것만 정확하게 캐치를 해주신다면 이러한 그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은 충분히 너네가 스스로 다 챙겨 나가실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좀 팁을 좀 드리자면 내가 아까부터 이차 함수의 그 위치를 결정해주는 기준점이 뭐라고 했었지 아까부터? 꼭지점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결국엔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얘 꼭지점이 1, 마이너스 3이었는데 이만큼 평행하게 이동했어? 그러면 3, 마이너스 3으로 꼭지점 이동했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어요? 3, 마이너스 2로 꼭지점 이동했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어요? 3, 2로 꼭지점 이동했죠? 그다음 이것으로 인해서 방향은 바뀌었겠죠? 그럼 그 정보들을 그냥 꼭지점과 방향 오직 이 두 개 정보만을 간단하게 취합해서 y는 마이너스 2 괄호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구나? 라고 한 방에 쓰셔도 되겠죠. 매번 그림을 그리고 매번 식을 작성하면서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꼭지점의 좌표만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지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오직 이 두 개의 정보만 파악해 줌으로써 내가 여기에서 이 식을 바로 한 번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혹시 다 이거 이해 안 간 사람 손? 이거 이해 안 가면 혼자서만 개고생합니다. 남들 다 이거 가지고 그냥 점 잡혀가지고만 딱딱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30초 만에 끝냈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막 그림 다 그려가면서 3분 동안 풀어요. 산술적으로 거의 10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거야. 진짜 이해 안 됐으면 손? 괜찮아요? 넘어가도 됩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끝나버렸어? 응. 네 맞아요. 저 뒤로 넘어가. 자 첫 번째 개념. 난 이게 다 이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통코 가네. 자 지금 얘가 뭡니까? 이 형태가 무슨 형태야 이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일반형. 자 일반형은 이 일반형 형태로 그냥 둘 것이다 안 둘 것이다? 안 둘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바로 뭐 하고 있어요? 표준형을 바꾸고 있잖아. 표준화 작업하고 있잖아. 아까 우리가 슬쩍 얘기했었던 부분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 이거 없어요 이거. 이거 하나만 좀 짚고 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지금 계속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서 어떤 걸 구해가면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가면서 꼭지점을 찍어가면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게 사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정석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축과의 교점을 찾아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전략을 사용하여 이참수의 그래프를 그려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뭐 플러스 4x 플러스 3 너네가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문제를 어떻게 만들까? 이 고등학교 때는 이게 되게 분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내가 이게 필요한 상황과 저게 필요한 상황이 딱딱딱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한 연습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될 텐데 지금은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미리 맛보기로 좀 말씀드려주려고. 그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저기 뒤에 나오긴 하는데 잠깐 끌고 와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당연히 이 2차 함수가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더하기 3 해서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표준화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곳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곳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너희들의 눈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x가 얼마일 때 함수값이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것처럼 보여요? 꼭지점에서. 이거 구분 못하면 이거 눈 나쁜 사람입니다. 알겠죠? 이거 그냥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 언제가 제일 낮아?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언제가 제일 낮아라고 물어본 거야. x가 얼마일 때 제일 낮아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그래,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낮아.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이거 이해돼야 됩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고등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국 고등수학 올라가서 2차 함수라는 단어를 또 배우는데 그 단어에서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야. 2차 함수에 대한 이 그래프의 해석과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할 거거든요. 아마 수상을 살짝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걸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말 중요해. 이 그래프를 보고서 함수값이 어디가 제일 높은지 어디가 제일 낮은지 뭐 어디에서 함수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딱딱딱딱 체크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x가 어떤 값일 때 얘는 함수값이 제일 낮아? 마이너스 2일 때 어떤 값으로 제일 작은 값을 가져? 마이너스 1로써.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 가장 최소값인 거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 일이 발생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혹시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가장 작은 함수값을 갖고 그때 그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하면 돼.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자, 지금처럼 내가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가 중요해요? 세 글자? 꼭지점이 중요하지. 이렇게 꼭지점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표준화시켜서 꼭지점을 구해가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야, 이거 x축과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자고. x축과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가 뭐야? 얘네 두 개의 점의 좌표를 직접 구해줘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 꼭지점의 좌표를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얘가 여기가 몇 콤마 몇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럼 그때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일단 여기까지만 아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표준화시켜서 그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꼭지점의 좌표가 중요하게 생각이 될 때는 당연히 표준화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꼭 표준화시킬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는 게 일단 우리의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학습 목표야. 근데 이걸 조금만 더 욕심낼게. 고등과정까지. 알겠죠? 어차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그럼 진짜 이 점의 좌표를 구한다고 생각해보자. 지금부터는 고등과정이야.
지금부터는 이해가 안 돼도 크게 상관없는데 욕심 좀 부려주세요. 알겠죠? 자, 근데 내가 이 점의 좌표를 직접 구해보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점들은 다른 점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좌표가 얼마다라는 걸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점들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어요. y는 0이라는. 그렇죠? 얘네들은 y는 0이라는 전형적인 공통점이 있잖아. 그렇지? 다른 점들과는 다른 얘네들은 y는 0이라는 그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두 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준다면 그럼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이 교점을 찾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y의 값이 얼마가 되는? 0. 그래, 얘가 0이 되는 그 x의 값을 찾는 그 과정인 거예요. 마치 이거 무슨 문제 같아 보여요? 2차 방정식 같아 보이지, 그치? 그래서 너네들이 0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보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인수분해에서 이 문제 풀 수 있겠지, 그치? x 더하기 1, x 더하기 3은 0의 꼴인 거니까 x가 얼마일 때랑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 y가 0이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좌표가 각각 몇 컴마 몇이었을 것이다? 얘가 마이너스 3,0이고 얘가 마이너스 1,0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이걸 표준화시키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욱더 편하고 좋다? 일반형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서는 이거를 써야 되는 상황과 저걸 써야 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차함수의 꼴을 보면은 무조건 표준화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좀 심도 깊은 그런 문제들을 마주하거나 그런 개념들을 마주할 때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 두 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간해 가면서 써주셔야 돼. 내가 만약에 꼭 지점의 좌표가 중요하다 그럼 당연히 표준화시키는 거겠죠. 근데 나는 x축과의 교점들이 어디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 난 차라리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일반형에서 바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준비 세팅이 끝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요 내용은 이제 고등과정에서 우리가 곧 공부를 할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과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자, x축과의 교점은 뭐라고? y가 어떤 값일 때? 0. y가 0일 때의 그 값을 찾아주면 된다고. 근데 y축과의 교점은 너무 쉬워요. y축과의 교점은 결국 x가 얼마일 때를 뜻하는 거야? x가 0일 때의 y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x에다 0 대입했을 때 y 값 구하면 3인 거니까 이건 0,3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y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건 그냥 식은죽 먹기야. 0만 대입하면 돼. 아니 그냥 상수항만 불러주면 돼. 그치? 그냥 그것이 요 점의 y 좌표일 거야. x 좌표는 당연히 0이겠고, 그치? 그런데 얘네 두 개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알겠죠? 네, 오케이. 자, 넘어가자.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 그래프에서 a랑 b랑 c의 부호에 따라 얘네들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그 추론, 그것이 이제 바로 이 개념에서 우리가 할 내용인데 분명히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일반형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준다, 많은 정보를 주지 않는다? 많은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웬만하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진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 했었죠, 그쵸? 그런데 얘가 또 아무 정보를 또 안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릴 수 있는 정보들을 한번 있는 대로 다 추려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랑 B랑 C의 값을 딱 보고서 얘가 그래도 한 이 정도쯤 위치에 이렇게 그려지는 아이지 않을까? 라는 것 정도의 개형은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취지로 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요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물론 우리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이미 스포를 받긴 했지만 자, 최고창의 개수 얘는 기본형이 무엇이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이죠, 그쵸?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걸로 미뤄봤을 때 아, 이 아이의 기본형은 y는 x제곱이었겠구나. y는 x제곱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평행이동해가지고 식을 쓰다 보니까 이런 식이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1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것의 폭과 방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대략적인 가늠이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A의 역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A의 역할은 뭐다? 방향. 내 폭과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일단 B는 좀 어려우니까 C 잠깐 먼저 보고 갈게요. 자, C는 뭘까요, C? 우리 아까 전에 저 상수항 부분이 뭐라 그랬어?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I라고 했었지? 즉, 뭘 담당해, 쟤는? X가 0일 때의 Y의 값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Y 절편이라고 부르죠. Y 절편이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한마디로 Y축과의 교점의 Y좌표, Y축과의 교점의 Y좌표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폭과 모양, 이걸 보고서 Y축과 어디서 만났는지를 알 수 있다. 일단 이 두 개는 확인됐어요? 응. 자, 얘 한번 같이 보고 올게. 이 B는요, 자기 혼자서는 무슨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A, C를 싹 다 가리고, 뭐 C는 굳이 가릴 필요 없는데 B만 딱 보여주고, 야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라고 하면은 몰라 라고 대답하면 돼. B 혼자서는 뭐 어떠한 역할도 감당하지 못해요. 이 B는요, A와의 콜라보로 어떤 의미와 어떤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단 이것만 좀 옆에다 적어두세요. B는 자기 혼자서는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해요. B 혼자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오직 누구와 함께? A와 함께 해석이 되어야지만 그 의미와 정보를 나타낼 수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때 분명히 x 더하기 뭐의 제곱으로 만들어요? 아니면 x 빼기 뭐의 제곱으로 만들어요? 네모는 양수. x 더하기 네모의 제곱인 꼴로 만들어집니까? x 빼기 네모의 제곱인 꼴로 만들어집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1번이잖아, 그치?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다 보니까 당연히 얘는 1번처럼 생겼을 거야. 자, 그러면 1번처럼 생겼다는 것은 이게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야? 왼쪽. 그래. 아, 너네들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든지 뭐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든지 뭐 x 플러스 뭐 5의 제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써져 있으면 이거 왼쪽으로 평행이동한 거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한 거야? 왼쪽으로 평행이동한 거잖아. 우리가 x-p의 제곱 이것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p가 음수가 되어야지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혹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더하기 3이 있어? 그럼 더하기 3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3만큼 작은 x값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3만큼 왼쪽에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된다고 했었죠. 의미를 바탕으로 생각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리한 그 개념을 바탕으로 생각하시든 어쨌든 간에 이러한 형태로 적혀져 있는 것은 왼쪽으로 평행이동,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왼쪽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이 된 형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얘랑 얘의 부호가 지금처럼 같을 때는 항상 이렇게 완전제곱꼴로 묶이겠죠. 근데 얘랑 얘의 부호가 다르다면 항상 이런 형태로 완전제곱꼴로 묶이겠지. 네. 그럼 결론 나왔네. 만약에 A랑 B의 부호가 서로 같다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고? 왼쪽 방향으로. A랑 B의 부호가 다르다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고? 오른쪽. 그래, 너무 쉽지? 그래서 이 B는 이 4라는 이 혼자는 어떠한 역할도 못해요. 그런데 얘랑 부호가 같았으니까 너 왼쪽으로 갔구나? 만약에 얘랑 서로 부호가 달랐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였다거나 그러면은 아, 너는 오른쪽으로 이동했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됐어요? 나 혹시 이해 안 됐다 손. 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이차함수의 19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유형이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꼭지점의 좌표와 다른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야, 이거는 우리 진짜 무시하는 거야. 왜? 자, 봐봐.
이차함수의 표준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y는 a바로 x-p의 제곱 더하기 q. 이게 표준형이지, 그치? 맞아요?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지금 뭘 줬다고? 뭘 알려줬다고?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다른 한 점을 알려줬다고. 야, 우리한테 이거 a, p, q 이 세 개 중에서 지금 벌써 몇 개를 준 셈이야? 2개. 두 개를 줬지. 두 개를 줘놓고 지금 나머지 하나 지금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치? 좀 자존심 상한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누구나 다들 잘해요. 꼭지점을 줬는데 뭐 요거 당연히 완성시켜줘야지. 다른 한 점을 줬으면 당연히 x랑 y에다 그거 대입해가지고 a 값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뭘 말해주고 있어요? 축의 방정식과 그 위에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자,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뜻해요. 즉 한마디로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2,1 꽝 찍고 아래로 블록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때 여기서 축이 뭐야? 이거잖아요, 이거. 당연히 요거는 x는 2라는 형태로 써지지 않겠냐? 그쵸? x는 2,1을 지나면서 이렇게 x축과 수직이 나 있는 x는 2잖아, 그치? 요건 중학교 2학년 1학기 맨 마지막 단원에서 나왔었던 내용이죠. 혹시 모르시면 다시 한번 강의 들어보시면 책 펼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의 방정식을 줬다는 것은 사실 너네들한테 뭘 알려줬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뭘 알려줬다는 거랑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준 건 아니야. 꼭지점의 정확하게 뭐? x좌표. 그치? 여기에서는 p를 알려준 것과 똑같은 거야. 즉 너네들한테 지금 이거 하나 알려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구하라고 두 점 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x랑 y에다 똑같이 내가 점 하나하나 대입해 가면서 a랑 q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연립방정식 만들어내면 되는 거겠죠. 쉽죠? 그쵸? 다 할 수 있겠어요? 나 이해 안 간다. 손 들어주세요. 괜히 쪽팔려하지 마시고. 다 됐어요? 응.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곳을 떠나는 순간에 자기 혼자 모르는 게 쪽팔린 거지 여기에서 모른다고 밝히고서 알아내는 게 쪽팔린 게 아니야. 알겠죠? 야, 남들 다 이해하고 나가는데 자기 혼자만 하나도 이해 못해가지고 아, 집 가서 강의 들어야지. 이러면 얼마나 바보야. 그치? 그럼 남들은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걸 자기는 4시간 동안 혹은 그것에 플러스 알파만큼의 더 시간을 들여야지만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니까 이게 더 쪽팔린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남들 배려하지 말고 괜히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자, 넘어가자. 여기에 있는 유형들은 다 끝났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래프 위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이게 있잖아 여러분들 제일 짜증나는 형태의 문제일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이 표준형에서 하다 보면은 훨씬 어려워요. 이게 지금 얘가 이렇게 둘둘로 나눠준 이유가 있겠지. 앞에 있는 것은 표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쉬운 형태고 왜 그럴까? 뭘 알려줬으니까?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으니까 당연히 요 꼴로서 정리라는 게 훨씬 쉬웠겠지. 꼭지점을 알려주거나 꼭지점의 x좌표를 알려줬으니까 당연히 표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합리적이겠다라는 판단 정도쯤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봐봐요. 여기서 나오는 조건들. 그래프 위에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라던가 아니면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라거나 등등 꼭지점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꼭지점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표준형을 고집을 할 이유가 없어.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너무나 좋은 질문이야. 아니 근데 이차함수는 일반형보다는 표준형이 더 좋은 형태라면서요. 그럼 지금 이 문제도 비록 꼭지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표준형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돼요? 너무 좋은 질문이야. 나 이런 질문 정말 좋아해. 자, 그런데 여기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모르죠? A, P, Q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유형처럼 내가 세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는 채워지고 얘네들은 여전히 모르는 상태인데 이것들을 숫자로 채우고 난 다음에 식을 한번 예시로 써볼게. 예시로. 그럼 뭐 예를 들어 3은 A바로 2-P의 제곱 더하기 Q. 이거 전개하게 되면은 A랑 P제곱이랑 막 A랑 P랑 막 곱해주고 막 별 난리 부르스 다 치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그치?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죠.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보고 내가 하라고 해도 너희들이 하기 싫어할걸?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표준형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일반형의 형태로. 아 그럼 일반형은 뭐 좀 다릅니까? 좀 달라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x랑 y에다가 각각 숫자를 대입하는 거야. 한번 예시 들어볼까? 예를 들어 3은 뭐 x에다가 2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볼게. 4a 더하기 2b 더하기 c. 어때요? 상황이 훨씬 더 얘보다 더 어때? 더 쾌적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로 두 개의 후보를 여러 군데 딱 내주고서 야 너네들 원하는 대로 선택해봐 그러면은 너네들 100%다 뭐 선택할 거예요? 오른쪽 선택할 거죠? 내가 이걸로 하라고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 아니 심지어 내가 야 너네들 이렇게 문제 풀어라라고 얘기를 해도 너네들은 뿌득뿌득 내 말을 어기고 이렇게 하고 싶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저걸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두 번째 유형은 이걸 선택하면 안 되고 이걸 선택해야 되는 유형이니까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둘 다 적용시켜 본다 하더라도 얘보다는 얘가 얘는 너무 끔찍하니까 얘보다는 얘가 낫겠다 싶어서 저렇게 문제를 풀게 될 거라고.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개념 4에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은요, 일반형인 이 형태에다가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유형이든 이 아래에 있는 2번 유형이든 똑같이 저 식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다 해결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똘똘한 친구들은 이 두 번째 유형, 즉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 그 유형을 더욱더 좋은 방법으로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예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어떤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1,0과 3,0이라고 해볼게요. 즉 무슨 얘기냐? 함수의 그래프가 1,0과 3,0을 지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라고 우리한테 물어본 상황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했었던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볼까? 우리가 아까 전에 뭘 했었냐면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뭐인지를 구해서 그걸 바탕으로 x축과의 교점이 어디랑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파악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지금도 y는 샬랄라 하고 써져 있는 이 2차 함수의 식이 y가 0이 될 때 생기는 2차 방정식이 근을 1과 3으로 갖는다는 얘기였는데 라고 생각드시죠? 그쵸?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치? 이 2차 방정식이 근을 1과 3으로 갖는다는 것은 어라? 여기에는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였을까? x-3 와, 요게 이거였다는 것이고 요 자리도 역시 그거였다는 것이었겠네. 맞아요? 오케이 좋아. 그래서 y는 x-1괄호 x-3이라는 형태의 2차 함수였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한번 검증해 볼까? x가 1일 때 y 0 되나요? 대입해서 생각해보죠. x가 1일 때 y 0 되나요? 네. 오케이 되죠? x가 3일 때 y 0 되나요? 네. 오케이 1,0과 3,0 지나는 2차 함수 맞다.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유형은 굳이 점 하나하나 대입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똘똘한 방식대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사실 약간 중3과 고등과정에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선을 살짝 넘나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꼭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언젠간 배워야 되긴 하니까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너무나도 좋겠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자. 그럼 2차 함수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자 2차 함수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그냥 한마디로 문장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문장제 문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 문장을 식으로 변형시켰을 때 뭐 2차 함수 혹은 2차 식과 관련된 그런 형태로 나오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1차 함수 아니 1차 방정식 공부하고 나서 1차 방정식의 활용 공부하듯이 1차 함수 공부하고 나서 1차 함수의 활용 공부하듯이 똑같이 이것도
그냥 문장제 문제, 새로운 개념 없이 그냥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과거에 1차 방정식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막 그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풀 때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 2차 방정식, 막 2차 함수의 활용 막 그러니까 뭔가 좀 무시무시해 보이지, 그치? 그런데 너무 다행히게도 1차 방정식의 활용과 2차 함수의 활용 중에 뭐가 더 어렵습니까? 라고는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그냥 바로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식은 간단하죠. 식이 간단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그 식과 연관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쵸? 1차 식과 관련된 상황들이 많겠냐? 2차 식과 관련된 상황들이 많겠냐? 그치?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하고 다이내믹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다뤄야 되는 유형들과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고 어려웠었던 거예요. 다만 2차 함수, 2차 방정식에서의 활용은요, 2차 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거의 사실상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뭐 문제를 풀 것도 없고 많은 유형을 볼 것도 없고 이건 볼륨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 개념 하나로 문제 몇 문제 푸는 걸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뭐 덜덜덜덜덜 이러지 마시고 얘는 오히려 진짜 1차 방정식의 활용보다 난이도가 한 10% 20% 정도쯤밖에 안 되니까 부담 없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2차 함수 모든 내용들이 다 끝났고 오늘이 이제 특강의 마지막 수업이었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이제 정규 수업 때 우리가 특강 시간에 배웠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문제, 뭐 프린트도 이제 풀고 그래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그 막 특강 수업 따라가느라고 바이블 하느라고 급했지, 그치? 프린트도 많이 못 내주고 내가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3월부터는 좀 그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프린트도 한 번씩 다시 풀어보시고 뭐 이미 하셨던 분들은 뭐 그건 이제 다시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막 진도 나가고 계셨던 분들은 이 부분 같이 나랑 같이 살펴볼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수업 들었었던 것들 전부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 정규 수업 들을 때 만약에 내가 개념에 대해서 좀 까먹은 것 같다, 좀 배운 지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까먹은 것 같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보십시오. 알겠죠? 제발 난 내 소원이 있어. 평균 시청 시간이 10분이 넘었으면 좋겠어. 도대체가 왜 1시간 40분짜리의 동영상이 평균 시청 시간이 2분 13초고 뭐 3분 20초고 왜 이런지 모르겠네. 도대체가.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가지고 내 웃긴 포즈나 이런 것들만 보고 막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제발 좀 내용 좀 봐. 내용 좀. 오케이? 교과 내용 좀 봅시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은 우리가 이 3학년 1학기 것까지는 좀 빠르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2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요.